예, 이번 시간에는 제4과목의 오염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76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76번 보시면 요 물과 반응을 해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이라는 것이 OH기죠. 수산화하고 화합한 나트륨이니까 NaOH가 바로 수산화 나트륨이죠.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발생하는 무기과산화물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기과산화물은 우리 과산화 수소가 H2O2죠. 여기서 이 수소를 밀어내고 칼륨이나 아니면 나트륨이 들어간 것이 바로 무기과산화물이죠. 그래서 K가 들어가면 K2O2 과산화 칼륨이 되는 거고, NA가 들어가면 Na2O2 과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죠. 이러한 물질이 바로 무기과산화물이에요. 자, 1번 중크롬산 나트륨. 요건 Na2 Cr2O7이죠. 그래서 요 중크롬산 나트륨 인류의 중크롬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망간산 나트륨은 NaMnO4 요거 인류 염물의 과망간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3번에 과산화 나트륨 Na2O2죠. 요 놈이 바로 인류 염물의 무기과산화물. 그다음에 과염소산 나트륨 NaClO4죠. 인류 염물의 과염소산 염류죠. 그래서 여기서 무기과산화물은 일단 요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산화 나트륨이 Na2O2죠. 이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생기고 산소가 발생이 되죠. 자, 개수 맞춰주는 건 여기 NA가 2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NA가 2개가 되는 거죠. 반응 후. 반응 전 H가 2개, H 2개 맞죠? 그 다음에 반응 전이 산소가 3개니까 여기 산소가 2개 있고 여기 2분의 1이 들어가면 산소가 1개가 돼서 반응 후에 산소가 3개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을 완결시키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과산화 나트륨은 제1류염물의 무기과산화물에 해당되는 물질로서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바로 산소를 발생하는 거죠. 공기 중에 CO2하고 반응해서 마찬가지로 산소 발생되는 거죠. 3번에 가면 마찬가지로 요 산과 반응해서 과산화수소 발생, 그다음에 열분해하면 산소 발생, 그다음에 주수소화는 금물, 다시 말해서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요 화학식을 다 써드렸는데 이런 거는 다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오염물 기능장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암기가 된 거고, 여러분이 1차 시험에서는 이 오염물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염물 기능장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깊이 해야 되겠지만, 단지 이 시설관리사에서 1차 시험만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다음에 77번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염물은 그다지 여러분이 큰 부담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즉 해설 내용만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다음에 77번 가죠. 자, 탄화 칼슘 CaC2죠. 다시 말해서 칼슘하고 탄소하고 결합이 된 거죠. Ca가 2가니까 탄소가 2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탄화 칼슘, 요거 삼류염물의 금수성이죠. 10kg이 질소와 고온으로 반응을 한다고 할 때 칼슘 시안 아마이드, 자, 칼슘 Cn이죠. CN2. 이놈이 바로 칼슘 시안 아마이드, CaCN.
C2를 갖다가 우리가 칼슘 시안 아마이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요 탄화 칼슘이 질소하고 반응해서 칼슘 시안 아마이드를 생성하는 반응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탄화 칼슘 CaC2가 고온에서 요 질소하고 반응이 되면 CaCN2, 즉 이게 석회질소예요. 석회질소. 영어로는 칼슘 시안 아마이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성되는 것이 바로 요 탄소예요. 그래서 칼슘 서로 하나씩 같죠. 또 탄소가 지금 2개 맞죠? 질소 2개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탄화 칼슘 요놈의 분자량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CaCN2의 그 분자량은 CA가 주어진 값을 보면 칼슘의 원자량이 40이죠. C2니까 탄소 12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탄화칼슘의 분자량은 64예요. 자, 그러면 생성되는 칼슘 시안 아마이드니까 요 칼슘 시안 아마이드 석회질소의 분자량 CA 40이죠. 탄소 12죠. 질소 14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석회질소의 그 분자량은 80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CaC2 분자량이 이게 64죠. 자, 64kg가 반응을 해서 CaCN2 1몰이니까 80kg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탄화칼슘 요게 10kg이 질소하고 고온에서 반응이 되면 요 칼슘 시안 아마이드가 몇 킬로가 생성이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요거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64에다가 곱하기 x는 10에다가 곱하기 80 곱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x는 64분의 10 곱하기 8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면 12.5kg예요. 이건 뭐 비례식으로 풀면 가장 쉬운 값이 되는 거죠. 바로 요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77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요 칼슘, 탄화칼슘하고 질소하고 고온의 반응식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78번 넘어가죠. 자, 78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요 탄화칼슘 3류염물의 요 금수성 물질, 물성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돼요. 물성하고 반응식. 그래서 탄화칼슘은 3류염물의 칼슘 탄화물이죠. 칼슘하고 탄소하고 화합된 물질에서 칼슘 탄화물. 자, 탄화칼슘은 물과 접촉을 하면은 요 아세틸렌을 생성된다는 거. 그래서 요 화학 반응식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칼슘하고 아세틸렌 기체 나오죠. 그다음에 아세틸렌의 폭발 범위는 2.5에서 81%로서 가장 넓다는 거. 그다음에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불활성 기체인 질소 같은 거를 갖다 봉입해서 저장. 그다음에 고온 약 700도씨의 고온에서는 질소와 화합이 돼서 석회질소, 칼슘 시안 아마이드 요 놈이 바로 생성이 된다는 거. 요 화학식을 반응식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다음에 78번 넘어가죠. 자, 78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이류염물 금속분에 해당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단 150 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류염물은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류염물은 황화린, 그 다음에 정린, 그 다음에
유황 해서 황적유,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예, 마그네슘, 그 다음 인화성 고체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1호천이죠. 요게 100kg, 그 다음에 요게 500kg, 인화성 고체가 1000kg. 그 다음에 그 위험 등급은 황적유가 요게 2등급이죠. 그러면 3등급. 그래서 이류염물은 위험 등급 1등급이 없어요. 즉 위험성이 좀 적다는 얘기죠. 여기서 요 철분이라는 것은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가 된다는 거. 그럼 요 금속분이죠. 그래서 요 금속분은 알카리 금속하고 알카리 토금속. 요놈은 어디에 들어가요? 요 두 개는 삼류염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이나 마그네슘을 제외한다. 즉 철분하고 요 마그네슘은 별도로 그 지정 품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구리분하고 그 다음에 니켈분, 요건 불연성이죠.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가 되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2mm체를 통과하는 못하는 덩어리, 그 다음에 직경 2mm 이상의 막대기 모양은 예, 마그네슘분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고용 알코올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거죠. 자, 보시면 여기 1번에 요 칼슘. 자, 이 칼슘은 알카리 무슨 금속에 들어가요? 알카리 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삼류염물이에요. 자, 니켈분은 보시면 여기 니켈분은 위험물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건 제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슘. 세슘은 우리가 그 기호가 CS인데 여러분이 잘 안 보던 그러한 기호예요. 그래서 요 세슘은 이건 알카리 토금속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삼류염물이에요. 그래서 이류염물의 금속분에 해당되는 것은 요 아연분 있죠. 요 놈이 바로 이류염물의 금속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79번 넘어가죠. 자, 79번은 자, 황린을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었는데, 여러분이 황린은 원소 기호가 P4예요. 그다음에 정린은 그대로 P죠. 그래서 황린이 연소가 되면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P2O5, 5산화인. 이게 흰색 기체예요. 아주 맹독성이죠. 그래서 이게 P가 여기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인이 4개 서로 같죠. 반응 후에 산소가 10개가 되니까 여기 5가 들어가야 산소가 10개가 되는 거죠. 자, 정린도 마찬가지로 연소가 되면 산소하고 산화 반응이죠. 마찬가지로 P2O5, 5산화인이 생성이 돼요. 자, P가 여기 지금 2개니까 2 들어가야 되죠. 산소가 여기 5개니까 2분의 5 들어가야 되죠. 2분의 5에 분수 없애주게 다 2를 곱하면 여기 4 들어가야 되고, 여기 5 들어가야 되고, 여기 2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황린이나 정린이나 다 연소가 되면 5산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 동소체 관계예요. 즉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질은 전혀 다르죠. 황린은 독성이 강하고 정린은 독성이 없죠. 황린은 자연발화성이고 정린은 자연발화성이 좀 없죠. 황린은 삼류염물이고 정린은 이류염물이에요. 그래서 황린이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되면 5산화인, 요 흰색 기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황린은 제3류염물에 해당되는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즉 착화점이 한 40도에서 50도, 어떤 사람은 뭐 34도, 여러 가지 그 문헌마다 요 물성은 조금씩 틀리지만 요 착화점이 매우 낮다는 거. 요건 반드시 요 물 속에 저장한다는 거, 보호액이 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인화수소의 그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의 pH는 약 알칼리를 유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연소 시에 5산화인의 맹독성 기체인 흰 기체를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 260도로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을 하면은 정린이 발생이 되는 거죠. 즉 260도씨에서 공기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을 시키면 정린이 된다는 거. 이걸 260도씨에서 이 공기를 갖다가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이 되면 정린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80번 넘어가죠. 자, 80번은 제2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의 요 정린은 황린에 비해서 화학적으로 활성이 크다. 즉 반응성이 크다. 그렇지 않죠. 활성이 크고가 아니고 정린은 황린보다 활성이 작아요. 즉 반응성이 작다는 거죠. 근데 공기 중에서 불안정하다 했는데 공기 중에서 안정하죠. 정린이. 그래서 2류염물이고 황린은 3류가 되는 거죠. 자, 2번에 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화재 시 물을 주수하면 메탄 기체가 발생한다. 자, 금속은 다 마찬가지예요. 물이나 아니면 산과 반응이 되면 무슨 기체 나오냐면 수소 기체가 발생이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 마그네슘이 H2O하고 반응이 되면은 MgOH2 수산화 마그네슘하고 요 수소가 발생이 되죠. 이런 여러분이 반응식도 여러분이 알면 좋겠지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수소가 이제 2개, 산소 2개, 이제 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금속은 물과 또는 산과 반응을 하면은 수소기체 발생, 메탄이 아니고 요게 수소기체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3번은 유황이 연소하면 5산화인이 된다. 유황이 S죠. 요놈이 산화 반응을 하면 연소가 되면 SO2 이산화황이 나오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5산화인이 아닌 이산화황. 그래서 3번 틀렸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으니까 답은 그대로 4번에 여러분 찍으면 되는 거죠. 자, 철분은 상온에서 묽은 산과 반응하면 수소가스. 철분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금속은 산과 반응해도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81번. 자,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메틸기에다가 알데히드기 CHO가 결합된 것이 아세트알데히드죠.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요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그 인화성 액체죠. 자,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되면 에틸알코올이 생성된다. 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요놈이 산소와 반응하는 건 산소 2개하고 반응이 되면 요 2몰하고 반응이 되면 2몰의 CH3 COOH 이게 뭐예요? 초산, 아세트산이에요. 또는 이걸 우리가 초산이라고 하죠.
사류에 이 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에요. 요 아세트알데히드가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아세트산, 즉 초산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강산화제와 접촉할 경우는 혼촉 발화의 위험성이 있고 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죠. 그 다음에 요 구리, 그 다음에 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요 은, 그 다음에 수은 있죠, 수은, HG. 요놈하고 반응하면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는 거에서 요 아세트알데히드는 구리나 마그네슘, 은, 수은하고 접촉 금지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여기 메틸기에다가 알데히드기 CH5하고 결합이 된 그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성질을 한번 보면은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인화점이 마이너스 38도죠. 또 휘발성이 강하고 과일 냄새가 나요. 요거는. 그다음에 산화가 되면은 초산, 아세트산이 생성된다는 거. 그다음에 저장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 또는 합금용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폭발성 때문에. 82번 넘어가죠. 자, 82번은 탄화 알루미늄. 탄화 알루미늄이 뭐예요? Al4C3가 탄화 알루미늄 삼유연물의 그 금수성이죠.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에틸이 C2H5죠. 이게 에틸이에요. 트리니까 3개. 이게 알루미늄. 이게 트리에틸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요놈이 물과 반응하면 어떤 물질? 바로 메탄 기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요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에탄 기체 발생이 된다는 거.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메틸 알루미늄 있죠? 요놈이 물과 반응하면 생성되는 기체가 바로 메탄 기체 발생한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거. 자,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여기 보시면 탄화칼슘 있죠? 요놈이 물과 반응을 하면은 수산화 알루미늄 AlOH3하고 메탄 기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요 탄화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메탄 기체니까 요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에탄 기체 나오죠. 저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여기 물과 반응을 하면은 수산화 알루미늄하고 에탄 기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에탄 기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에탄 기체. 그래서 요건 1번이 바로 답이죠. 또 여러분이 그 위험물 기능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쉬워요,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사 공부하기 전에 위험물 기능장도 시간이 있으면 그다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합격을 해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위험물 같이 또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탄화알루미늄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물과 접촉하면 메탄 기체 발생.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을 해서 요 에탄 기체 발생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에 83번 가죠. 자, 83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지정 수량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에 요 질산 에틸하고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거. 자, 질산에틸. 자, 질산이 뭐예요? 질산이 HNO3죠. 여기에서 요 수소를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에틸기죠. 에틸이 C2H5예요. 요 놈이 들어간 것이 바로 C2H5NO3죠. 질산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메틸기나 에틸기, 알킬기가 들어간 걸 우리가 이걸 질산 에스테르라고 하죠. 좀 복잡해요. 화학을 잘 안 하신 분들은. 근데 사실상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이 공부해 놓으면은 나중에 큰 재산이 돼요. 그래서 요 질산 에틸은 몇 류예요? 질산 에스테르가 5류염물이죠. 자, 그러면 5류염물하고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것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혼재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자, 혼재 기준은 1류, 2류, 3류, 그 다음에 4류, 5류, 6류. 이건 서로 혼재가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쉬워요. 1, 2, 3, 4, 5, 6 쓰고 플러스 해주면 되죠. 다음에 별도로 2류하고 4류,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가 서로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5류염물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 자, 5류염물하고 혼재 가능한 건 2류하고 여기 4류가 5류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류, 4류를 찾아내야 돼요. 자, 염소산 암모늄. 이게 몇 류예요? 염소산 염류죠. 즉, 요게 LH4 ClO3죠. 그래서 염소산 암모늄은 염소산 염류이기 때문에 이건 1류예요. 자, 과망간산 칼륨 KMNO4죠. 과망간산 염류이기 때문에 요거 1류예요. 자, 1류는 6류하고 혼재가 가능한 거죠. 다른 류는 안 돼요. 자, 정린, 요거 2류 염물이죠. 아크릴산, 요거 4류 염물이에요. 자, 5류는 2류하고 4류만 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 2번이 바로 답이네요, 금방.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2류하고 4류. 그래서 3번 아세톤 요거 4류 염물에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황린 요거 2류죠. 그렇기 때문에 황린은 5류하고 혼재가 불가능하죠. 아세톤 4류. 황린 요거 3류죠. 2류가 아니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황린은 3류 염물이죠. 정린이 2류죠. 그다음에 등유 요거 4류 염물이죠. 4류의 2석유류. 과염소산 요거 1류 염물이죠. 그래서 2류하고 4류만 되어 있는 건 2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우염물 1류에서 요 6류까지 해당되는 요 품명하고 그 다음에 요 지정수량 있죠. 그 다음에 우염 등급.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꼭 이건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한 84번 넘어가죠. 자, 이 84번은 제5류 염물이고 트리니트로페놀.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니트로, 페놀이죠. 트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건 세 개라는 뜻이고요. 니트로라는 것은 NO2를 니트록이라고 하고, 페놀이라는 것은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히드록식이 OH기가 들어간 걸 우리가 페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놀은 탄소가 그대로 6개가 있고요. H는 여기 5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OH 있는 거, 요게 바로 페놀의 화학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리니트로페놀이라는 것은 우리 벤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가 이중결합이에요. 여기에 H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C가 6개고 H가 6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벤젠이라고 하잖아요. 요 벤젠인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국제적으로 협약을 정해서 기호를 만든 거죠. 이게 바로 벤젠의 그 기호예요. 자, 그러면 페놀은 여기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OH가 들어간 것이 페놀이에요. 그러면 트리니트로페놀은 니트로기 3개가 여기로 들어간 거죠. 여기로 NO2. 여기로 수소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밀어내고 NO2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화학식은 C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는 그대로 6개죠. 자, H는 여기 2개밖에 없는 거죠. H2. NO2가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OH기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바로 트리니트로페놀의 화학식이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3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대부분 오류는 폭발성이죠. 자, 순수한 것은 상온에서 황색의 요 액체라고 그랬는데 오류연물은 다 대부분 고체예요. 대부분.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 고체인데 이게 침상 고체예요. 침상 결정이라고 하죠. 침이 뭐예요? 이게 뾰족뾰족한 바늘 모양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위에서 보면은 가는 그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결정형의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에탄올에 잘 녹아요. 피크린산이라고도 하죠. 또는 TNP, 요 약자, 트리에 T자고, N에 N자고, 페놀에 P자에서 우리가 TNP라고도 하죠. 그래서 페놀에 황산을 갖다 작용시켜서 진한 질산으로 니트로화 시킨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페놀이 CCXH5OH죠. 여기에다 산물에 질산을 가하고 여기에다 진한 황산 있죠. 요 놈을 가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니트로페놀이 되는 거죠. TNP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성상은 휘황색의 요 침상 결정이에요. 고체예요. 냉수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벤젠동에는 잘 녹죠. 그다음에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열분해 반응식 있죠. 그래서 피크린산 TNP의 열분해가 되면 생성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에 질소, 그다음에 탄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그 5가지 물질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연물이 나오면 문제하고 이렇게 답을 해오지 말고요, 이 해설 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85번 넘어가죠. 자, 85번은 사류우연물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사류우연물. 또 인화성 액체 물질이죠. 자, 클레오소트유는 콜타르를 증류해서 제조해요.
제조해서 나프탈렌하고 안트레센을 포함한 혼합물이다.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면. 자, 콜로디온은 에탄올하고 에테르가 증발하고 나면 제6유효물인데 증발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필름이 생겨요. 이건 몇 유효물이냐? 이건 5유효물하고 같은 성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틀린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항화탄소 CS2는 물보다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연소하면은 뭐가 나와요? CO2하고 SO2,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낮은 곳에 체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로디온은 사류연물의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질화도가 낮은 질화면에다가 알코올 3, 에테르 1의 혼합액을 녹인 것이죠. 그다음 얇게 늘려서 증발시키면 필름이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오류 오염물하고 같은 오염성이 있죠. (86번) 가죠. 자, 86번은 이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오염물의 지정 수량하고 오염 등급, 연결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번이 뭐예요? 염소산 칼륨하고 과산화 마그네슘, 인류오염물이네요. 그럼 인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인류오염물이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자,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그 다음에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요게 5월 31일이라고 그랬죠. 자, 오염등급은 요건 1등급, 2등급, 3등급이에요. 자, 염소산 칼륨 어디에 들어가요? 염소산 염류에 들어가니까 지정수량 50kg에 1등급 맞죠. 근데 과산화 마그네슘, 무기과산화물에 들어가죠. 요건 무기과산화물에 들어가고요. 요거는 염소산 염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무기과산화물도 50kg에 1등급.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에 질산하고 과산화수소, 육류오염물이죠. 육류는 과과질이죠.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이죠.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 지정수량이 300kg. 그 다음에 오염등급은 다 1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가죠. 자, 3번에 가면 여기 3번은 여기 나와 있네요.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다음에 황린,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 근데 금금칼이죠.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그래서 이건 1, 2, 5, 3이에요. 1, 2, 5, 3. 오염 등급은 황린까지가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알류가 2등급, 금금칼이 바로 그 3등급이죠. 자, 수소와 리튬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수소와 리튬이 뭐예요, 이게? 수소하고 리튬하고 결합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수소하고 금속하고 결합이 됐으니까 금속의 수소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금속의 요게 수소화물이에요. 자, 금속의 수소화물 어디에? 300kg죠. 300kg에 3등급. 예, 요건 300kg에 3등급 맞아요. 그 다음에 디에틸아연. 디에틸아연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아연하고 C2H5하고 아연하고 결합이 된 거죠. 요건 금속하고 유기물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금속 화합물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놈은 유기금속 화합물에서 지정수량 50kg에 오염등급 2등급이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답. 자, 피크르산. 요거는 TNT죠. TNP죠. 트리니트로페놀.
요거 오류연물이죠. 그다음 메틸 히드라진. 요거는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류를 알아야 돼요. 오류. 자, 오류는 유기과산화물하고,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류죠.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그 다음에 디아조화합물,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요거는 112죠. 그게 10kg, 100kg, 200kg. 유질이 1등급이고 나머지가 2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TMP는 어디에 들어가요? 피크린산은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정 수량 200에 2등급 맞죠? 그 다음에 메틸 히드라진 유도체 200에 2등급이죠.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틀린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86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을 하려면은 1류부터 6류까지 분명하고 지정수량, 위험 등급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87번 넘어가죠. 자, 87번은 고농도일 경우에 충격이나 아니면 마찰에 의해서 단독으로 폭발할 수 있으며 분해 시에 발생기 산소라는 건 O를 얘기하는 거죠. 요놈이 발생하는 물질. 자, 과산화수소 있죠? 육류연물. 요놈이 분해가 되면 물하고 발생기 산소인 O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과산화수소 육류연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C2H5 요거 3개. 여기 알루미늄 3류연물이죠. 인화칼슘 인하고 알루미늄의 화합물 ALP죠. 3류연물. 히드라진 NH2 4류연물에 이석유리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 과산화수소는 분해 시에 발생기 산소 발생시키고요. 요 분해 안정제로 인산하고 이 요산을 갖다 첨가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저장 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마개를 갖다 사용한다. 왜 그러냐? 분해가 되면 산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압력을 낮춰줘야 되는 거죠. 구멍이 있는 마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히드라진하고 과산화수소는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육류 여러분이 요 과산화수소 있죠? 이건 36 중량 %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요. 요 질산 있죠?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죠. 네, 88번 넘어가죠. 자, 88번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의 요 환기 설비에 관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험물 제조소 공장을 가보면은 이런 그 창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고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환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빗살무늬로 된 지붕이 위에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환기 설비예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덕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벤틸레이터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높이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연 바람에 의해서 팬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다 환기 설비예요. 그래서 환기구는 지붕 위에 설치하든가, 이렇게 지붕 위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지상 몇 미터?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다가 이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나 아니면 루프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답 외우지 말고요. 해설 쪽에 보면은 채광 설비는 채소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조명 설비, 그다음에 조명등은 반드시 방폭등으로 한다는 거. 전선은 내화 또는 내열 전선. 그다음에 이 전멸 스위치는 스파크 현상 때문에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깥 부분에 설치. 그다음에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 그다음에 급기구는 설치할 경우에 낮은 부분에 설치하죠. 여기에다가 가는 구리망으로 인화 방지망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요 실내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요 급기구를 하나씩 설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급기구는 아까 얘기해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크기가 800cm의 제곱 이상으로 한 개씩 한다는 거. 네,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 그다음에 인화 방지망 설치. 그다음에 환기구는 지붕 위나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다가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으로 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88번의 그 정답은 바로 요 2번에 2m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